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입니다. 5월 1일 5시 12분입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사에서 맞붙는 글쎄요. 네, 좀 그래요. 그죠? 정치 이야기는 또 넘어가고요. 텃밭 러스트벨트 흔들리자 미완 산발 물러난 트럼프. 글쎄요. 어쨌든 관세 부분은 모두 이미 최대에 대한 관세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줄이면서 합의를 나갈 것이다. 그리고 주가는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합의를 한다. 그 뉴스가 나왔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차트와 뉴스를 같이 보게 되면 기점을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아마 또 다음에는 이제 다른 변수, 관세가 뭐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미증시와 이제 코인이 같이 조정이 조금 나왔었어요. 거기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 지금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메타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오면서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그냥 그 뉴스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죠.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만 누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뭐 이번에도 뭐 출산 수당이라든지 뭐 실업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규직분들 받는 거죠. 특히나 뭐 부정규직 분들, 뭐 소상공인 분들은 사실은 혜택 받기 뭐 어렵잖아요. 그죠. 네. 이런노라 다른노라 어느라임은 30% 1년도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안 좋다는 뜻이죠. 네. 육아 유지된 연예인들 출토원금 상환 유예는 어차피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꾼 움직이자 어쩌고저쩌고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알트코인 힘모쓰자 공랭코인 거래 절반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줄었다. 수렴되고 있다.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가 나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나아요. 네, 넘어갈게요. 교묘한 택가리를 당했다. 한국통치원 내줄판. 택가리죠. 쿠팡에서 물건 사시는 것들 보면 작은 물건들 이제 대부분 태문 알리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택만 갈아서 파는 거예요. 그중에 뭐 조금 상태가 나은 것들 택가리를 하겠지만 택가리죠, 그죠? 비아디 실주 테슬라 제쳤다. 중국에서 워낙 잘 팔리니까 이거 가겠습니다. 네, 쭉쭉쭉쭉. 미국선 배수에 몇 달 걸린다. 한국선 3일, K조선의 모침이 해군.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그죠? 관심 있게 보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화오션이 대장이 됐었네요. 그래서 한화가 지금 굉장히 좋죠. 하지만 어쨌든 삼성중공업도 어쨌든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좋은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주민번호 안 털려도 확실히 못한다. 매출 3%까지 과징금 부과가능. 과징금 거두면 뭐합니까? 피해자분들께 보상을 해드려야죠. 그죠?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죠? 과징금을 걷어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그리고 뭐 이번에 불난 것들도 보니까 다 주더만 진짜 정말 실질적인 피해자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 도둑놈들이 많은가? 넘어가겠습니다. 뭐 성장 꺾인 편의점 매장 싹 바꾼다. 편의점 이제 어렵죠. 그죠? 쭉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뉴스가 많네요. 네, 어제 거요. 오늘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뉴스는 시간이 안 되는 관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볼까요? 비트코인 좀 이따 보고 네. 미증시부터 순서를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좀 구독 좋아요 좀 잘 부탁드릴게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뭐 크게 뭐 말씀드리는 건 없는 것 같고, 자 환율이죠. 그죠? 환율 좀 진정되고 있네요. 그죠? 미국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안 좋게 나오면서 참 이제 미국이 또 좋다고 했는데 또 안 좋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5시, 4시를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들이 좀 영업 회사들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환율은 이제 1,422원 정도 되고 있네요. 엔화는 뭐 여전히 9.9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9.8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서도 좀 편하게 모아가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만큼 정말 맛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기름값도 주가 경기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유가도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죠. 예전 이 구간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은 좀 싸지겠네. 환율도 급변하고 유가도 급변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S&P 오늘 많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되돌려 올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S&P가 부러졌는데 완전히 살렸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만큼 못 살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돈은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증시에서 우리가 아시아 증시로 미증시에서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돈이 돌면서 지금 다시 미국 증시로 좀 모이고 있는 부분.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이 밑으로 빠지기는 이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 증시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그런 말씀드리고 실제로 조직이 한번 나왔었고 여기서는 엄청 고성평가되어 있다면서 사실 뭐 리세션에 준하는 고정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지금 뭐 마일드하게 리세션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뭐 좀 안 좋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조업들이 지금 많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의 주가가 폭락할 일은 이제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이 정도는 폭락은 아니잖아요. 김비피라는 사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미국도 망한다 그러더만 그냥 반대로만 하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거기서 꽂히지 마시고 우리 비트코인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여기서는 매수를 노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미증시 거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형태를 띠게 되면서 아직도 대장이니까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다 보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디에 더 많이 튈 건지 그게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건 잘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또 뭐 그냥 쏘쏘한 그런 모습이네요. 쭉 넘어갈까? 삼성전공 보겠습니다. 아니요, 코스피도 봐야 되나요? 코스피 2,556 정도. 내일은 조금 살아나려나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것이고 경제 정세가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한국 증시는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그렇죠. 옛날에 이 만원 아래 있을 때 정말 추천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서 추천 많이 해드려 5,000원이었구나. 그죠? 여기서 추천 많이 해드렸었죠. 3배네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차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이라든가 경제적인 지표 돌아간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작은 이슈로 한 방에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큰 흐름으로서 매매를 쭉쭉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종목이 건설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GS건설 볼게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예전에 15,000원 오게 되면 쫄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이 산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 흔들흔들 할 겁니다. 아주 쭉쭉쭉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흔들흔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26년, 27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이건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편하게 예상을 할 수 있거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네. 뭐 추세선 4단이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작도를 예전에 해뒀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추세가 참 잘 맞아요. 이 추세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려놨잖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저항을 좀 먹을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에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헤드앤숄더가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4시간상
우리 20, 12, 12가 이제 살짝 고점을 낮추고 있지만 저점도 올라간 상태라서 아직까지 크게 빠지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5월 어린이날쯤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자. 그렇죠? 그 전에 나왔어요. 이 소정은 이제 지금 이제 되돌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될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92,000불대에 대해서 단타를 좀 다시 진행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92,800불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체결 안 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거는 이제 공부방 시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또 놔주면 되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5월 5일 조금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3일에서 5월 사이, 5일 정도 사이에서 만약에 방향성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그때는 여기를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장대 양봉 이렇게 쭉 생겨준다면 그럼 8,000불도 향해 달려갈 수도 있겠죠. 변수예요, 변수. 이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어디가 좀 더 높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뉴스 같은 것들인데 그때 뭐 어떤 결과가 나올 만한 게 있으려나?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7월쯤에서 6, 7월쯤에 조정이 그러니까 좀 크게 나올 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조 파동으로서 이제 5월 제가 10월에 대한 상승에 대한 전조 파동으로서 4월에 되겠는 얘기를 드렸었고 그쵸 4월쯤 방등이 나올 수 있다. 날짜 맞추는 건 한쌤이 기가 막히잖아 그죠. 그래서 5월에 이제 약조정이 좀 등장을 하고 좀 더 이제 뭐 갔다가 이렇게 좀 맞으려나 뭐 그 정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뭐 매매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참 가능성에 대해 어느 부분이 좀 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알트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같은 반등을 보여주는 애들이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있나? 얼마나 있나? 이오스 볼까? 넬프? 됐고 아니고요. 이거 잘못되신 분 이오스 살짝 약하게 뭐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 그죠? 쏘쏘 그럼 역시나 좀 여전히 좀 그냥 좀 그저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해요. 보시면 비트코인 반등했지만 상당수 알트코인들은 이제 퍼런불이죠. 그죠? 자, 그럼 다만 우리 여기에서 솔레는 이제 드디어 목 떨어지네. 펀덱스처럼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말자고. 혹시나 틀리더라도 내가 내게 안 가더라도 기다렸다가 먹는 노력을 하자고요. 아카시 네트워크는 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추얼 프로토콜 뭐 이런 것도 수위, 세이프 조정 나오나? 이런 것들 이 눌림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제서 이제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그죠? 손절감 잘 잡으시고 아니면 비중을 좀 가볍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소닉 같은 경우는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잘 움직이고 있죠. 소닉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될 텐데 여기 이제 29일 화요일이거든요. 소닉 점수가 70점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50점이 중간이니까 그렇죠. 3,900 아래서 주문하면서 하셔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다 150에서 벌어서 쫙 됐죠. 뭐 손절 안 나갔죠? 이렇게 지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차피 올라갈 걸 예상하면 여기서 사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시면 흔들림이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세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괜찮죠, 그죠? 또 뭐가 있었을까? 매직 에덴도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애들.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의 어떤 블라스트 이런 것들도 볼만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볼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비트코인 눌림목마다 이렇게 도전해볼 만한 그런 흐름들이 있고 아직까지 코인 시장이 폭락할 흐름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머리거리가 좀 있어. 하지만 그 먹을거리가 뷔페처럼 막 화려한 게 아니라 잘 찾아서 먹으셔야 됩니다. 엇박자 타면 예를 들어서 사면 벌써 20% 손해가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눌림목 기다리시고 이제 뭐 슈팅 나왔던 종목들 이런 눌림목 기다리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짧게 드십시오.
짧게 드시고 그 짧게라는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조금만 먹고 팔아라 이런 느낌이 아니고 히드를 조금 가볍게 로스컷을 조금 짧게 잡으면서 그냥 즐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카시 네트워크 출발 슈팅이 나와버렸네. 잘 가는구만. 아카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베팅을 하고 기다려 보는 거야. 아니면 안 들어오면 말고. 그죠? 여기다 나중에 그래 싹 빠지다가 탁 튈 겁니다. 튈 가능성이 커요. 스태프는 이런 것들도 노려봄직하죠. 이런 것들도 거래 엄청 많이 돌았다, 그죠? 뭐야 이거 뭐가 버그인가 뭐 오류인가? 왜 이래 이거? 엄청 많이 나왔네요. 스태픈 이런 것도 도전해보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 스태픈. 그치. 슈팅 나오고 행보하고 있죠. 어때요? 괜찮네. 손절은 여기 명확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77 정도면은 얼마 정도 되려나? 한 10%? 10%네. 그러면 10%에 손절치기 싫으면은 이게 전부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대응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사람 심리가 그러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가볍게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300만 원치고 사보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타트를 끊으면서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종목들을 좀 언급을 좀 해드려봤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제 취향이 잘 적중이 맞다 도움이 된다 하시면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그게 안 나오니까 신이 나지가 않네요. 감사합니다.